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김건희 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입원했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입원한 시점이 이거 좀 뒤늦게 알려진 건데 검찰에서 3차 소환 그렇죠. 통보하고 바로 직후에 이제 입원을 맞아요. 했다라고 해요. 아, 검찰이 3차로 출석 요구를 보내고 네, 그리고 바로? 바로 이제 입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조금 시간을 되짚어 보면 출석을 병원으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피하는 거죠. 뭐 네, 피하는 병원으로.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1차 출석 요구서 보낸 게 이제 지난달 5월 중순이었어요. 근데 그때 김건희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선에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나 안 나갈게 이랬단 아, 말이에요. 5월 중순에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 끝났잖아요. 끝났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2차 요구서 보내가지고 네. 원래는 13일까지 출석해라라고 했대요. 예. 그래서 협의까지 했는데 응. 13일까지도 김건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핑계 댔냐면 특검 임명한대잖아. 안 아. 나갈래 이렇게 된 거죠. 맨 처음엔 대선 핑계, 그다음에 이제 특검 특검 받을 핑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검찰은 자기네도 이제 수사를 마무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예. 됐고 다시 나와라고 해서 이제 그저께 3차 소환 통보서를 보냈는데 그날 나 입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출석 요구서 요청하고 예. 구두로 요청까지 하면은 검찰이 10여 차례 정도 제발 좀 음. 조사 좀 받으러 나오세요. 예. 그런데도 싫어. 나 병원 가야 돼. 네. 그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네. 법 위에 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것 같고. 음.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 이제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돼서 7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짜 우울하다. 와 지금 내가 지금 G7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었어야 됐는데 아. 내가 지금 검찰 조사실에 가가지고 한평되는 데 가서 조사받고 아 우울해. 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긴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네가 사는 되는데 거지. 노래도 잘하시네. 네. 네.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조사받고 그래야죠. 아니, 그럼요. 업보죠 자신들의. 아니, 공권력이 이렇게 낭비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한때 대통령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뭐 예전에 경호처 직원들 데리고 밤에 산책 개 데리고 네. 산책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잠을 잘 밤에 못 잔다 실제. 근데 그게 한남동이나 역에 들어와 가지고 생긴 건 아니래요. 원래 아크로비스타 옛날 살 때부터 밤잠 안 일어서 그거 기억나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후보 새벽까지 시절에 막. 야 너 뭐 미쳤냐 뭐 하고 있어? 와, 자기가 뭐 일일이 김건희가 답장이 답장하고 되시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 거고. 근데 밤에 잠을 다 안 잔다고 우울증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아산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했으니까 우울증은 맞겠죠. 저는 뭐 네. 그런 전문가의 어떤 진단 권위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우울증이라는 게 1년 365일 24시간 우울증인 건 아니에요. 우울증이었다가 정상적인 때도 됐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조울증도 있고 종류는 많은데 어쨌든 네. 항상 우울증인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필요. 그래서 이거가 정말로 그러면은 수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는데 못 받을 못 정도냐. 받을 상황이냐. 뭐 어디가 진짜 막 무슨 엄청난 수술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이건 꼼수라고 보고요. 김건희의 이제 꼼수라고 보고 그냥 절차대로 소환 조사하면 돼요. 예,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배려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 생각. 네,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우울증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기분이 다운됐을 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해주고 1급 보안 시설에서 이렇게 예.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그쪽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나 이런 데들은 그런 네. 거를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바지에 끈도 없어요. 고무줄로 넣어놔요. 거기 혹시 그런 거 사용할까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는 큰 변수는 아니다 그 생각이 네. 듭니다. 조사 받을 충분한 그러니까 조사 안 받을 이유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럼요. 네. 원래 이게 위기 속에서 더 사랑이 공고해지고 가정이 공고해지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 면회를 간 듯한 모습이 사진도 있네. 이게 어제 저희 JTBC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딱 뒤태만 봐도 이제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면회를 간 듯한 모습이 네. 포착이 되기도 했고 사실 김건희 씨 소식은 이분한테 듣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누굽니까? 서정욱. 아, 장성철 소장의 친구. 예, 네, 친구. 서정욱 피셜 김건희 씨에 대한 상태를 들어보니까 네.
원래도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평소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거 뭐 꾀병이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특검 출범한다고 해서 뭐 김건희 바로 부르겠느냐 뭐 밑에 있는 사람 관련자도 쭉 부르고 6개월 뒤쯤이나 부를 텐데 그거 피하려고 6개월이나 입원해 있겠느냐 뭐 한 일주일 입원해 있겠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얼마나 들어가 계실지 두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특검 6개월이야 뭐 그게 아니라 지금 검찰 조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러면서 또 네. 김건희 측근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냐면 네. 김건희 측은 차라리 특검이 잘 됐다라는 입장이래요. 조사 통과한 게 되네. 잘 됐다. 네. 왜?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도 있고 고양이 네. 타워가 뭐 1,000만 원짜리다 이런 의혹들 가짜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특검 조사를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아니 재직 중에 좀 그렇게 하시지. 그때도 해명할 기회가 많았을 텐데 조사받고. 글쎄 네. 말입니다. 네. 근데 인제서는 다시 특검이 제대로 조사하면 우리는 그런 오해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여러 시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당시 여사 이제 김건희 씨한테 이거는 싸게 막으려면은 윤석열 남편이 대통령일 때 수사 받아야 된다. 예. 그 얘기 맞아요. 작년에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이 김건희를 위한다기보다는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번 수사가 받아서 기소가 되면은 조금 곤란하긴 하겠지만 곤란하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를 다시 동일한 사안으로는 못 하잖아요. 한번 사실은 받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공범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가 본인이 이거는 마음만 먹고 윤석열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뭐가 됐든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별개로 정무적으로는 털고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다 모든 거를 안 하고 하다가 지금 다 합치니까 지금 16개? 16개가 14개? 14개? 예. 16개가 미루고 미루다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김건희는 중형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합쳐가지고 지금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중형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나올 것 같다. 이거는. 예, 뭐 예, 그건 그러니까, 받아봐야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만.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엉망이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분노하지 않게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진짜 검찰 그러니까 남편 검사 믿고 그동안 한 번도 수사 안 받고 그게 천년만년 갈 줄 알았지 그러니까. 예.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정에 밝은 걸로 알려진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옥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입원에 대해 특검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추측은 말도 안 되고 김 여사 측이 오히려 해명할 기회라면서 특검을 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그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네. 지금 이게 그냥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네네. 이게 터무니없는 약인 게 네.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지금 소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이게 몸이 좀 안 좋았고. 네.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측근에 제가 들어봤더니 네.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 그래요. 아, 그래? 예. 털 수 있다. 예,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네. 뭐 양평 고속도로고 뭐고 전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하자. 네. 오히려 변명도 되고 잘 됐다. 이렇게 이렇게 말도 하고요.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이 변호사를 더 보강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인이 한 명밖에 없는데요. 네. 조만간에 한 3-4명 더 보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당하게 수사해 봤을 거고 뭐 명태균 게이트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그때는 사인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오히려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의혹들 있잖아요. 뭐 고양이 뭐 타워가 몇천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게 많은데 그런 게 이제 가짜 뉴스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이런 게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 파일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 배분을 직접 언급하는 녹음 파일은 곧 이어질 특검에서 핵심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니까요. 특히 특검도 이제 뭐 계속 이제 수사의 어떤 속도를 이제 계속 불붙인 상황이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도 3차 소환 통보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곧바로 이제 입원을 해버려. 병실 도주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바로 그냥 병실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과의 연관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게 뭐 그 정신과 우울증 때문에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소화기내과 문제로 이제 들어간 것이다. 이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두 개가 다 같은 얘기예요. 아, 같은 얘기인가요? 네, 우울하고 열받고 소화 안 그러니까 되지. 소화가 안 되지. 아, 소화가 안 당연히.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협진하는 거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 예.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원칙적으로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피의자가. 예.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병원으로 옮겨지지만 오히려 그 사람 구속시켜 버립니다. 지난번에 김용현 씨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예. 넥타이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번 한 적이 예. 초창기 때 그런 적이 있었었어요. 그때 그 구속할 때 그 당시에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 오히려 바깥으로 내보내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이 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있거든요. 예. 보통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돼요. 그럼 김건희 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로 빨리 좀 그거죠. 빨리 바로 그거죠. 제가 구속을 주장하는 좀 게. 시키는 청원을 게. 할까? 청원 대표자는 예. 이명수로. 아니, 그러니까 기자가 보러 간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보세요. 그 옆에 그 권력이 있을 때는 옆에서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와서 면회 간다는 사람은 이명수 기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면회 가면 만나줄까? 우리도 한번 가볼까? 우리는 안 만나줄 것 같아. 자, 일단 빨리 건사랑에서 움직여주길 바라고요. 보호해야 됩니다. 예,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빨리 좀 구속시키자 이런 분위기를 좀 건사랑 내부적으로 만들어주는 절대 거죠. 건설은 김건희- 바뀌지 않았나? 맞습니다. 자, 지금 이런 주가 조작 관련된 거 심지어는 이게 김건희 씨 비화폰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민정수석과의 통화 그리고 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비화폰 통화 이야기까지도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것을 무마하기 위함 아니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것도 연결돼 있고 다 그냥 그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 비화폰 문제에 대한 거 이것도 어쨌든 특검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궁금한 게 이제 서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검찰선에서든 어쨌든 진작에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지껏 안 나오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 이것도 좀 궁금증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죽어도 되는 사람 한 명에게만 이게 뭐 타겟이 가가지고 그 사람만 잡으면 다 해결된다 이러면 나오겠죠. 근데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있고 굴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털면 나까지 걸린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그걸 제대로 밝힐 수. 굉장히 또 이제 뜨거운 소식 중에 하나죠. 검찰이 이제 와서 그 수백 개의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이제 압수해서 이제 그 분석을 끝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세 증권을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결과 이 수백 개의 녹취가 튀어나왔고 그 안에서는 이제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이제 40%를 주기로 했다라는 김건희의 직접 육성이 담겨 있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것도 관련돼서 뭐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보고서 이야기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전국이 시작된 올 4월 25일 서울고검은 전격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재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의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음은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조작 시기에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최초 문재인 정부 수사팀과 이후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올 4월 재수사가 시작되고 50여일 만에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예, 지금 뭐 영상 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2009년부터 약 3년간의 통화 녹취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정 매매 자체도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과도한 수익 배분에 관련해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인지 부분에서 핵심적인 또 정황으로 확인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 40% 이것도 수익 빼박진 거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유가 뭐였냐면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거래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핵심은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시세 조정이나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잖아요. 40% 그렇죠. 수익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자료가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다는 거고 수백 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김건희의 계좌를 중점 관리하면서 거래할 때마다 도와주었던 사실 그 직원, 통화의 상대자는 아무리 김건희가 나와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네들이 전문가인데 어떻게 하는지 뻔히 다 아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그거를 가지고서 뭐 검찰에 줬는지 경찰에 줬는지 그런 날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어제 보니까 SBS 단독으로 임찬종 기자가 이거를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임찬종 기자가 바로 그 검찰 특히 윤석열 한동과 엄청 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부터 자료 같은 거나 증거 같은 걸 많이 받아오고 단독도 많이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사람이 어제 갑자기 이 타임에 단독을 또 해버리더라고요. 그 전에 미리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전부 다 좀 안 맞는 부분이고 너무 정말 좀 부끄럽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괘씸하죠 정말. 예. 제가 이거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증권사에 있다가 때려치고 나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제가 그래서 뭐 투자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이래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그 녹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했는데 그 주문을 넣었는데 나중에 나 그렇게 안 넣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녹음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녹음은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금액이 크면은 10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미래에셋에서 15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어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발견이 되었다. 미래에셋식으로 왜 15년을 이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분명히 2010년 요거에 관련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확보된 내용일 것인데라는 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수익의 40%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40%를 보장하기로 한 녹음이 왜 결정적인 단서가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자본시장법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미래에셋에 있는 사람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 컴퓨터로 주문을 할 때는 수수료가 0. 몇 % 이런데 이렇게 전화를 주문하면 0.5%를 줘야 돼요. 예.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더 수익이라서. 비싸죠 전화로 하면. 예, 따로 이렇게 이제 그 뭐 돈 벌면은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것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불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사모펀드에다가 40%를 주기로 했다는 것 같아서 그거와는 내용이 좀 다른데 근데 40%를 돈은 내 돈을 투자하는데 예. 손실이 나면은 내 돈이 손실 나는데 40%의 이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건 확실하게 주가 조작에 해서 수익이 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를 약속을 하는 예. 것이므로 이것은 분명히 알고 개입했다라는 이제 그런 노영희 변호사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의 핵심 세력, 그러니까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를 압수수색해서 나왔던 그 김건희 엑셀 파일의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녹취의 내용과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엑셀 파일에서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김건희가 직접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맞아요. 담겨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검찰의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는 이 김건희의 미래에셋증권의 그 계좌가 사용된 그 IP를 쭉 살펴보니까 역시나 블랙펄 인베스트에서 계속 이제 사용됐던 것도 IP가 다 찍혀 있다라는 거고, 이토록 많은 빼박 증거가 나오는데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이제 이재명 정부로 이제 바뀌고 난 이후에 이 막혀 있던 수사가 다시 이제 열리게 되고 이게 굉장히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이게 분노가 있는 게 있어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권만 바뀌고 나면 갑자기 어디선가 막 튀어나와요. 아니 세상에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복되고 나면은 독립운동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예. 그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최혜병 대령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1심 받고 2심 받고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그렇게 막 자기가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되면 김건희는 안 건드리고 김건희를 보호해주면 나도 해결됐을 거야라는 듯한 그런 게 우리들에게 이제 다 보여졌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자료들은 결국 이 수백 건의 녹음 파일이나 녹음 통화 같은 걸 보게 되면 결국 블랙펄 인베스트먼트하고 연결이 안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사를 이종호가 재판을 받았다는 거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었다는 건데 그러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하고 이 통화 내역하고가 연결이 안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경찰이 먼저 이 사건을 들여다봐가지고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검찰에 올린 거였고 당시 경찰은 이거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렸었었는데 그거를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마시켜주고 이거를 그냥 마사지를 해주면서 이게 갑자기 어디 사건이 이상하게 튀어버렸다 이런 게 확실한 거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경찰이 가지고 있던 자료가 뭐냐? 바로 전 다 이런 것들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증권회사나 이런 데는 다 감독을 받고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통화 내용은 함부로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고 이 증거들 얼마든지 갖다 내야 되고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는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 수사기관에. 그런데도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나타난다? 진짜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저한테 알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나씩 터뜨려서 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예.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모펀드들은 다 뭐 문제가 없어요. 이제 뭐 정당한 투자 기법의 하나고 어떤 이제 특수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를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 목적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이 예전에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얘기했었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국 대표에 대한 사모펀드 수사로 해서 시작을 하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표창장으로 간 건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아니 말이야 주가 조작을 해갖고 40%나 떼가 이 사기꾼 같은 놈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블랙펄 같은 이런 이 사모펀드는 좀 자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